프랑스의 한 스튜디오. 방송국 취재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섭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참을 대화를 나누던 방송국 취재팀은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뒤돌아 나가버리게 됩니다. 얼마 후 취재 요청을 받던 여성은 한국 음식에 집착하며 한 식당만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돼지 사료로 쓰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더군. 그런 게 뭐가 맛있다고 한국 음식 열풍이 불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전통 음식과 식당들에 들러 음식을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는 여행 맛집 블로거 이보느라고 합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오늘처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처음 이야기로 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음식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국에 들러 전통 음식들을 경험해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아시아의 음식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니 오해 마세요. 중국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 박쥐찜 요리였는데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그 맛까지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료들과의 정기 모임에서 한국에서는 유럽에서 돼지 사료로 사용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더더욱 아시아 음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취재를 하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는 직감을 했죠. 방송국 측은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나라의 음식을 먹으며 맛평가를 해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진행과 방송 출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송국에서 원하는 건 한국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본네 씨, 최근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본네 씨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소감과 맛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다면 이본네 씨를 주인공으로 새로운 코너를 하나 짜보려고 합니다. 방송국 PD부는 한국 음식에 관한 내용을 목적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저는 이 기회가 내 인생에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지 못할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는 2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저는 방송국 취재팀이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그것에 대한 맛을 평가하는 것인데, 중국에서의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너무 소심하게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아시아의 음식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박쥐 요리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럽에서 돼지 사료로 주로 쓰이는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기에 더더욱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와 아시아의 음식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에게 굴러들어온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편식을 한다던가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건 뻔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현지인들에게 판매되는 한국 음식들은 그만큼 현지화를 하여 개량된 요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호평이 많고 괜찮다고 소문난 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맛을 보니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이 특별하다는 느낌은 없었죠. 늘 먹어본 맛인데 메뉴만 바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이 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은 프랑스인이었고, 한국 음식에 반해 한국으로 몇 년간 유학을 다녀와 프랑스의 한 식당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 열정은 대단했지만 한국 음식이 특별하다는 소문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생소한 식재료들 때문에 이질감마저 들었죠. 수많은 세계인들이 호평을 하는 음식인데 내 입맛에만 별로다? 혹시 중국에서의 좋지 않은 식경험 때문에 한국 음식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한국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를 떠나 미국에 있는 좀 더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한식당을 방문하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식 바비큐 요리와 찌개 종류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확실히 프랑스에서 먹었던 한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 요리는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럼에도 뭔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만의 개성이라고 할 만한 장점이 눈에 띄지 않았죠. 원래 한국 음식이라는 게 이런 것인데 그냥 부풀려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식당 주인도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었고 이 음식들이 진짜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은 개량된 한국 음식 같았죠. 이런 식이면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음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 기회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였기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렇다고 거짓 인터뷰를 하는 건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모두 부정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국의 음식은 이런 것이라고 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한 식당들을 모두 들러보고 맛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취재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어정쩡한 생각은 금방 깨져버렸습니다. 저와 같이 온 동료가 저에게 꺼낸 말 때문이었죠. 이보느, 우리가 먹어본 한식은 제대로 된 진짜 한식이 아니야. 그저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개량된 변형 한식이지.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엄청 맛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볼 의무가 있어. 왜냐하면 우린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진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게 맞아. 해외에서 판매되는 한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급이 가능한 식재료들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한국 현지의 특별한 맛을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지. 결국 동료의 이야기는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제대로 된 한국 음식들을 맛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모두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어설픈 한식을 먹고 어설픈 평가를 하다가 오히려 저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한식들을 먹어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크게 발동했습니다. 생각 외로 맛있었으니까요. 저와 동료는 한국을 방문해 오리지널 한국 음식들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정식 전문점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 보는 음식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 젤리 같은 것이 나왔는데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젤리를 먹어본 저는 동공이 커지며 그 맛에 반해버렸죠. 고소함과 상큼함이 공존했고 끝맛이 살짝 씁쓸하면서 신기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의 조화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음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정신없이 이 갈색 젤리를 탐방하고 있을 때 제 앞에 있던 동료가 은큼하게 웃으며 저에게 건넨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보느, 네가 먹고 있는 그 갈색 젤리 말이야. 그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돼지 사료로 만든 거야. 도토리묵이라는 음식인데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이지. 맛이 어때? 죽이지? 만약 네가 그 요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지 알게 된다면 한 조각 한 조각을 소중하게 먹을 거야.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통해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지. 게다가 도토리는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어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야. 다만 도토리 자체는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요리의 식재료로는 잘 사용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재료로 이런 맛을 낸다니 놀랍지 않아? 이 갈색 젤리 요리가 과거에 들었던 돼지 사료로 만든 요리였다니. 이 음식에 대해 폄하했던 인간은 절대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수준 떨어지는 평가사일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게다가 메인으로 나온 고기 요리는 빨간 양념을 한 돼지고기를 볶아서 요리한 듯 보였는데 특이하게도 쌈야채라고 부르는 낙엽 같은 것에 싸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낙엽 같은 야채들에 싸먹는 걸 꺼려했지만 도토리묵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조금 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역시나 그 고기 요리를 쌈야채에 싸먹는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끝맛은 고소했으며 고기의 느끼함을 쌈야채가 잡아주어 정말이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하루 종일 이 음식들을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음식 여행이 끝나고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죠. 직접 먹어본 진짜 한국 음식들은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방송국 취재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지금은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 제가 그토록 원하던 세계 맛평가 일을 즐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음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먹어보지 못한 한국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한국에 방문하여 모든 음식들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한식은 나에게 있어 신이다. 도토리를 돼지 사료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재료로 만든 모든 음식이 나쁜 건 아니지. 가만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 한국 음식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애들은 10중 8구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더라고. 도토리의 영양 성분이 얼마나 훌륭한데 돼지 사료라고 폄하한단 말인가. 근데 도토리가 엄청 맛이 없긴 하지. 근데 그걸로 젤리를 만들어 먹는 한국인들은 참 창의적이고 영리하다. 도토리로 만든 젤리가 맛있다고? 나도 언젠가는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네. 근데 저 음식 미국에는 없는 거야? 꼭 한국을 방문해야만 먹을 수 있다면 나는 올해 안에는 먹기 힘들겠어. 프랑스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뻔했다가 한국에 와서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본느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